6m짜리 실험이었는데 아주 티피컬한 전단 균열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지나가고 있는 인장철근이 없었더라면 얘와 얘는 두 동강이가 나서 얘는 아래로 떨어졌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 지나가고 있는 휨철근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야 이거 봐봐. 우리는 휨설계를 위해서 인장철근을 집어넣는데 제가 또 전단에도 저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네? 그럼 금방 알잖아. 그치? 그래서 전단에 이렇게 전단력을 이렇게 균열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휨철근이 전단에도 저항을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다이거널 아주 대각선 방향의 인장균열이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균열만 보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균열이라는 것은 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가는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을 해서 이 작용하고 있는 인장응력보다도 더 약한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인장응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게 금으로, 그게 균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균열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 하중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보면 가운데 있는 이렇게 휨균열이 몇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휨균열이 형성이 된다는 건 뭐야? 균열이 가는 방향으로, 직각되는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한 거니까 하중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휠 거 아니야. 그럼 아랫부분에는 인장력이 작용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이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 지탱할 수 있는 인장력을 초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휨에 의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양쪽의 끝에 휨균열의 팁에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 크랙이 프로파게이팅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균열이 간다는 것은 이 균열이 가는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했다는 거지. 인장응력은 밑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문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인장응력이 여기에만 작용하면 여기에 균열이 없어야지. 그래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이 모든 단면에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재료학 배울 때 주인장, 주압축, 응력도를 그려보면 인장응력과 주압축, 응력은 직각으로 만난다, 45도로 만난다, 만약 그런 거 있었지. 이 단면에 어떤 것에서도 인장응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재료학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인장응력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철근은 항상 아래쪽으로만 넣다 보니까 인장응력은 아래에서만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모든 단면에 인장응력이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단면에 우리가 인장응력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철근을 가지고 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도 다 이런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전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철근을 우리는 전단철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인장응력은 이 아래 인장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단면의 모든 부분에서 다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장응력이 작용을 해서 발생할 균열이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진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 인장철근이 이렇게 휘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 인장철근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덩어리는 두 동강이 내서 얘는 따로 떨어졌겠지. 인장응력이 휨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지탱해 줄 수 있는 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요. 실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이렇게까지 깨질 때까지 쓰는 데가 없어. 실험이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내려와서 쭉 누르고 있는 이 하중을 받는 이 부분의 컴프레션의 윗부분은 압축이잖아. 컴프레션의 압괴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실험이 마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실험체 만들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균열이 가는 이 모습이 보이죠?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요 옆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됩니다. 왜? 그래야 사진이 나오지. 안 그러면 사진이 안 나와. 왜냐면 사진을 찍어서 균열의 양상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려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얘 그냥 콘크리트 색으로 하면 저게 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얘 옆에 하얀색 페인트로 저걸 입혀요. 그런데 여기서 페인트 칠해? 그러면 예쁘게 페인트 칠을 했단 말이지. 덧칠을 하고 두껍게. 그럼 그 안에 있는 균열이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이 시편을 만들 때 여기 살짝 칠하는 페인트 그것도 내공이 좀 쌓인 사람이 칠하는 거야. 그런데 급할 때 이거를 칠해야 되는데 하얀 페인트가 없을 땐 어떻게? 흰색 분필을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칠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알겠어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균열의 양상을 보여주고 실험체 자체를 잘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참 멋있는데 뒷면은 어떨까요? 고요한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와 오리의 그 모습이라고나 할까. 위에는 근사한데 아래는 정신없지? 저 시편의 뒷면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실험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얻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전단 철근, 휨 철근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LVD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균열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붙이는 스트레인 게이지 재료학에서 배웠을 텐데 스트레인 로젯이죠. 스트레인 로젯을 LVDT로 양쪽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처짐 또 측정을 하고 이러한 스트레인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와이어선을 따라서 연결이 돼서 컴퓨터의 데이터 로그와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대여의 이제 전단 균열 형태를 지금 살짝 맛을 보여줬는데 그런 균열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단의 파괴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휨철근이 전단 강도를 전달하는 데도 역할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런 전단 강도의 전달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괜찮아. 차근차근 그 얘기를 차갈 거예요. 전단 철근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필요해 보였잖아요. 모든 단면에서 다 인장 능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니까 그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철근들은 다 들어갔어야 됐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놓여있는 애가 인장 철근이라면 이런 관점에서의 철근도 필요했다라는 필요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콘크리트가 전단에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콘크리트가 저항하고 콘크리트가 저항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단 철근이 저항하고 이 두 개가 하중이 만들어내는 전단의 그 값보다 크게 이 두 개의 조합이 저항을 하면 올바른 전단 설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단 설계를 하라 그러는 건 뭐야? 콘크리트가 전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부분과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나머지 전단 철근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항하는 이 두 개의 합이 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단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려면 나의 전단 설계는 궁극적으로 콘크리트의 공원분 얘를 정확히 계산하고 나머지 철근에 의해서 그만큼이 지탱될 수 있을 만큼의 전단 철근을 어떻게 얼만큼 넣느냐가 나의 설계의 관건이지. 전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단 철근을 얼마 사이즈의 전단 철근을 얼마 간격으로 집어넣는지가 전단 설계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휨철근 했던 것처럼 13mm짜리 철근을 200mm 간격으로 집어넣어라. 그럼 전단 설계 끝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전단 철근을 집어넣었더니 일만큼의 전단에 대한 저항 능력이 생기더라. 그러면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값보다 훨씬 더 크니까 오케이 전단 설계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끝을 맺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단 콘크리트에 대한 전단 강도도 있었고 전단 철근에 대한 전단 강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단을 설계하는 전단 설계 규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지지점 부분의 위험단면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아까 보는데 아까 이런 철근 요거가 6m짜리에 요거가 한 75cm 정도 됐었던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안에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미리 한 거예요. 그죠? 철근을 미리 배근하고 이렇게 전단 철근을 U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폐압으로 만들, 이 U자형일 수도 있고 폐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 지금 인장철근 지나간 위에 윗부분에 철근이 좀 압축부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림만 딱 봐도 계산상 필요한 압축철근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전단철근을 걸기 위한 시공상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옷걸이처럼 걸어서 U자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폐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단철근의 끝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붙여갖고 헤디드바, 확대머리 철근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두 개의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어느 것이 더 결속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배근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면 전단 균열, 전단 파괴, 그다음에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